자, 이번 단원은 3단원 문자의 사용과 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번 단원은 뭘 하자는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숫자의 계산, 왜 앞에서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도 했고, 그죠? 그 전에는 소인수 분해도 했고, 다 수를 갖고 놀았는데 이번 단원부터는 우리가 숫자 대신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저기 돈 얘기가 제일 편하니까 우리 1,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얘를 10% 할인해서 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냐? 1,00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 1,000원에서 10% 할인했죠. 그러면 여기서 할인한 금액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0원의 10%니까 1,000원에 10%를 할인한 걸 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식 자체를 우리가 X1짜리 과자가 있는데 얘를 A% 할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별다른 건 아닌데 우리가 숫자가 문자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죠. X1짜리가 있었으니까 원래 금액에서 할인된 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럼 할인된 만큼은 이 X1의 A%니까 X1의 A%를 한 걸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 할 거는 숫자로 표현된 걸 문자로 사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거를 나타내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식, 위에 숫자가 나온 식은 얘가 정리가 가능하죠. 어떻게? 1,000원에 요거 약분하면 10이고 약분하면 100이니까 100을 빼서 결국 900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이 문자가 나와 있는 식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단원의 주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문자가 사용된 식을 간단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략을 할 거예요. 생략. 근데 어떤 걸 생략하냐면 우리 요거 곱셈 기호죠? 이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유리수 단원에서 배웠지만 이 곱셈 기호가 또 사용되는 게 있죠. 언제? 나눗셈일 때.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해서 해?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사용을 하니까 얘도 어차피 곱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생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곱셈을 생략을 할 때 여기에서 규칙이 조금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우리 첫 번째 알아봅시다. 이 규칙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쓰는 순서가 있어요. 쓰는 순서. 그냥 생략을 했다고 해서 그냥 얘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순서를 맞추는데 이 순서에서 첫 번째 들어와야 되는 건 뭐냐면 부호입니다. 곱셈이나 나눗셈 어차피 다 곱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곱셈에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호를 결정지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호는 어떻게 계산돼? 얘는 마이너스의 개수로 판단을 하죠.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는 어차피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생략하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 다음에 뭐를 쓰냐? 숫자를 씁니다. 숫자를. 당연히 이 수도 계산을 해서 쓰겠죠. 근데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니까 우리 곱셈 나눗셈은 뭐부터 한다고?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문자를 사용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말고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쓰긴 하지만 이 문자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숫자도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 문자의 계산이 가능한 건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거듭제곱이 있겠죠. 거듭제곱. 왜? 같은 문자를 곱하면 어떻게? 거듭제곱을 하자고. 같은 숫자를 곱하면 거듭제곱하자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같은 문자를 곱하면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뭐? 얘는 나눗셈인 경우입니다. 나눗셈인 경우. 예를 들어 쓰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요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요거 지수는 이렇게 나누기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숫자로 바뀌지, 그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 A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 나누기 A 이렇게 있어. 그럼 당연히 얘는 A의 곱하기 역수가 되면서 하나만 사라지고 두 개가 남겠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셈을 생략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주의할 거는 뭐냐면 문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 순서를 쓰면 부호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와. 됐죠? 그런데 여기 문자 앞에 오는 이 수 중에 일자 1 얘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 숫자가 만약에 1이 된다 라고 하면 이 1도 생략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확인하면 x 곱하기 뭐 요런 게 있다고 치고 두 번째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 있다고 봅시다. 얘, 곱셈이 있어. 이 곱셈을 생략할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하자고? 부호부터 신경 쓰자고. 얘, 마이너스가 몇 개? 한 개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하는데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숫자 1을 씁니다. 그 다음에 x가 있으니까 x를 쓰겠죠. 그런데 아까 문자 앞에 이 1은 생략을 한다고 했죠. 결국 얘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하기 전에 여기서 틀리기 쉬운 게 있어요. 틀리기 쉬운 거 어떤 게 있냐면 x 곱하기 마이너스 0.1이 있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부호부터 쓰면 마이너스고요. 숫자 0.1 쓰고요. 여기에 x인데 x 앞에 1이 있네? 그럼 얘를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아까 분명히 2를 생략을 하자고 했지 0.1에서 자릿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생략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릿수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1의 자리 숫자인 1만 생략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 곱하기가 3개가 있죠. 그럼 얘 일단 먼저 부호 생각해야 되는데 다 플러스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숫자인데 숫자가 없죠. 그럼 이제 문자 차례입니다. 근데 문자인데 A, B, C가 다 다른 거네, 그지?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알파벳 순으로 쓰니까 A가 먼저. 그 다음 B. 그
그 다음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얘 계산을 하는데 얘도 부호 없고요. 숫자 없고요. 뭐부터? 문자부터 쓰면 되는데 당연히 A가 빠르니까 A. 근데 뒤에 X 똑같은 게 3개 있죠. 같은 게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얘 요거 표현을 하는데 요거 잘 보면 요 X-Y가 있어요. 우리 여기 얘인데 요거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덩어리다. 덩어리 뒤에 나누기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당연히 곱하기 역수로 바꾸죠. 그럼 얘 쓰는 순서는 어떻게? 당연히 숫자, 요거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숫자를 쓰고 문자가 있는 식을 씁니다. 얘 혹은 얘를 분자에 이렇게 올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 문자 앞에 곱해진 1은 생략한다며.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분자의 식을 썼지만 얘는 숫자 뒤에 곱하기로 식을 썼으니까 두 가지 다 같은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틀릴 만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번엔 얘와 다르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자는 거지 더하기 빼기를 생략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가로에 의해서 한 덩어리가 됐지만 얘는 덩어리가 아니죠. 결국 이 나누기는 이 y랑 4에만 해당하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여기 덧셈 뺄셈 있을 때는 어떻게? 얘 잘라서 얘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 정리를 하면 x 있고요. 요거 당연히 곱하기 역수로 바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 x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 있고 숫자 다음에 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략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는 시계값을 합시다. 시계값. 자, 이 시계값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자를 사용한 뭘 배웠어? 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됐죠? 문자를 사용한 식. 예를 들어 x 곱하기 y 곱하기 x 곱하기 z가 있어. 얘를 정리해서 식으로 나타냈죠. 얘를 어떻게? 문자 x 제곱 y z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니 또 추가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이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지? 더하기는 별개의 예였으니까. 그래서 이 식, 이런 식의 값을 구하자는 겁니다. 이 식을 어떤 특정 숫자로 값을 구하자는 얘기인데 뜬금없이 x, y, z가 나왔는데 얘가 값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 이 y, 이 z라는 애가 어떤 숫자라면 만약 어떤 숫자라면 숫자를 갈아 끼워서 값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이 x와 같은 다른 애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달라지니까 x와 같은 어떠한 값이 필요하고 y랑 같은 어떤 값, z랑 같은 어떤 값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값들이 있어야 이 식이 갈아 끼워서 식이 되는데 여기서 x, y, z를 갈아 끼는 거 대신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대신 집어넣는 걸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입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항상 주어진 식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대신 갈아 끼는 횟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대신 갈아 낄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냐? x, y, z의 값을 갈아 끼잖아. 그래서 갈아 낄 문자에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가로와 가로는 뭐? 원래 곱하기가 생략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대신 갈아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원래 x자리였으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고요. 다음 뒤에 y 대신엔 마이너스 3을 갈아끼고요. z 대신엔 4 갈아끼면 되겠죠. 다음 더하기 x 대신에 2 갈아끼고요. z 대신에 4 갈아끼면 되겠네. 이렇게 대신 갈아끼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했을 때 계산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 계산하면 당연히 거듭제곱 문제니까 4.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다음 뒤에는 별개니까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정리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에 계산하면 48에 8. 그래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대신 갈아 낄 때는 뭐? 갈아 끼는 문자에 가로를 쳐서 넣자.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신 갈아 끼울 때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생겨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a 플러스 b분의 1의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는 3분의 1이고 b가 4분의 1인데 이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럼 생각을 해보면 a는 뭐 3분의 1인데 b를 봤더니 분수인데 얘 갈아 끼니까 이렇게 되죠. 그지? 이게 식이 분수인데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가 있네. 그지? 요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긴, 정확한 명칭을 배우긴 하는데, 지금 당연 요거 계산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거죠. 어떻게 하냐? 이 식은 과연 어디서 왔냐면 얘가 왜 하필이면 내려왔을까? 그럼 요거를 조금 분해를 시켜보면 얘는 뭐 2를 그대로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1 곱하기 b분의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이게 뒤집힌 형태네? 원래 곱하기 역수였단 얘기야. 결론은 얘는 곱하기 역수니까 원래는 나누기였단 얘기죠. 그래서 나누기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편하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분모에 문자가 있어 얘는 어떻게? 나누기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사용하면서 시계값까지 하는데 이 시계값에서 중요한 건 뭐? 항상 정리를 하고 대입해라. 그래야 식이 간단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